안녕하십니까, 랜디공입니다. 이번 시간은 쇠질락 매뉴얼 튜브 밴드 4분의 1인치 OD 튜브용 밴드 레이더스 4분의 3인치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밴드 레이더스 16분의 9인치 제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글 설명 자료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품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반경 16분의 9인치 제품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튜브의 최소 직선 길이, 이렇게 마크에서 제로 포인트까지 이 부분은 21mm였죠. 16분의 9인치가 4분의 3인치 밴드 레이더스 가진 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실제 밴딩을 할 때 생기는 그 길이는 조금 더 길어집니다. 네임플레이트에서 최소 길이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약 한 36mm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4분의 3인치 밴드 레이디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약간 더 늘어나죠. 약 한 41mm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5mm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반경만 커진 것이 아니고 네임플레이트 전체의 길이가 증가하였습니다. 16분의 9인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한 44mm 정도 됩니다. 근데 4분의 3인치 같은 경우는 48mm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곧 U자형 밴딩을 할 때 길이를 더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심선간 간격이 16분의 9인치는 63mm를 제가 권고를 했고 4분의 3인치는 68mm를 권고를 합니다. 세 번째, L 위치 하부의 롤러 중심 위치의 변경입니다. 자, 16분의 9인치 같은 경우는 롤러까지 거리가 약 한 38mm, 한 38mm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4분의 3인치 같은 경우는 롤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약 한 41mm 정도 이렇게 더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면은 여기까지 L 위치까지만 마킹을 해버리면 롤러 위치보다 더 짧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타워닝 변형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길이를 충분히 확보를 하신 다음에 절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소 저희 튜브 직선 길이를 이렇게 짧게 해두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변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작업을 해놓고 나면은 누설이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클라이언트, 고객이라면 어떤 작업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첫째, 지침서대로 정확하게 시공하는 작업자를 선택하겠죠. 둘째, 최소한의 자재로 완료하는 작업자, 그러니까 오류를 안 내는 작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셋째, 공기 내 작업을 완료하는 작업자.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숙달이 안 되어 있고 더듬더듬하고 그러면은 시간만 자꾸 왔다 갔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공기가 늘어짐에 따라서 인건비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겁니다. 그런 작업자를 두 번 다시 안 부르죠. 넷째, 향후 유지 보수를 고려한 라인 구성을 권고하는 작업자입니다. 저는 최소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작업자를 선택합니다. 튜브 작업 전문가라면 최소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조건까지 갖춘 작업자라면 제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작업을 의뢰할 겁니다. 보통 IS 도면을 보시면 대부분 장치가 앉혀져 있고 튜브 배관은 선으로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도면도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고요. 기본적인 연결 라인만 표시해 둔 거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이렇지 않죠. 장치나 장비 방향이 도면과 달리 뭐 180도 회전이 될 수도 있고 90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요 배관을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게 나중에 향후에 대해서도 유리할 겁니다 하고 공고해 주는 그런 작업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관심 없는 그런 고객들도 있고 뭐 되는 대로 해주세요 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관심을 안 가지신 고객한테는 더 이상 그런 서비스가 안 들어간다는 걸 그분들은 모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도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의 도면하고 똑같은 1:1 도면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요 도면이겠죠. 4분의 3인치 반경입니다. 길이 계산 방법은 알고 계시죠? 영상을 잠깐 멈추고 제가 계산한 요 내용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마킹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 표시는 여기서 계산한 것처럼 밴드 롤러 있는 부분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튜브 커팅을 한 후에 디버링 처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저는 요거 카운터 싱크라는 걸로 디버링을 했습니다. 전동 공구를 썼어요. 조금 귀찮아서. 근데 여기 반대편에 보시면 보이십니까? 안에 내부에 찌꺼기가 남아져 있죠.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유체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도 이게 제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죠? 이게 제대로 이게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되죠. 이렇게 디버링 되어 있는 찌꺼기들이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들이 추입이 생겨 가지고 내부의 밸브 시트나 이런 데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을 손상시켜서 리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시작점을 왼편에서부터 작업을 하도록 마킹을 하였습니다. 자, 아까 거꾸로 보여드릴게요. 142mm를 커팅을 했으니까요. 45mm, 105mm, 142m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업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작업이니까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조금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마킹할 위치를 제 요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오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끝 부분하고. 그러면 일단은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L 위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제로 포인트가 맞죠. 그 다음에 L 위치하고 마킹한 부위하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천천히 이렇게 다시 밴딩을 하는 거죠. 여기 제로 포인트와 90도까지 맞추는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도면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풀어보죠. 지난번 설명을 드렸죠. 다시 올려 보겠습니다. 힘을 뺀 상태에서. 그러면은 금속에 탄성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조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굽혀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풀고 이렇게 올리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현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죠. 잘 하지도 않으시고. 자, 일단은 연습이니까 설명을 드리기 위한 작업이니까 제가 이렇게 라인을 올려 보겠습니다. 자, 거의 90도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지난번처럼 90도가 됐을 때 마킹 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서부터 밴딩이 시작되었고, 자, 90도까지 와서 밴딩이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다시 또 105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밴딩을 해야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왔습니다. 이제 오차가 약간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밴딩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튜빙이 제대로 안 잡히겠죠, 가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제가 68mm를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을 맞춰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현장에서 해 보시면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90도 밴딩을 하겠습니다. 다시 풀고요. 거의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현장에 가서 또 한번 더 데워보고 밴딩을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137mm에 표시를 한 게 있었죠. 자, 롤러 위치보다, 롤러의 중심보다 더 앞쪽에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밴딩기 자체의 롤러에 의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직선 길이가 확보가 안 됐으니까 찌그러진다든지 변형이 된다든지 그런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 길이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남겨 놓은 다음에 밴딩 후에 커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요 라인도 한번 풀어 볼게요. 제 검증을 해 봐야 되겠죠.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길이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최소한 이 길이를 조금 더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커팅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요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죠. 패럴을 풀어 가지고 백 패럴은 안에 있습니다. 프론트 패럴만 가지고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무스하게 잘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밴딩기나 튜빙이나 밴딩한 제품 자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4분의 1인치 튜빙, 지난번에 작업한 경우 같은 경우는 16분의 9인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위에 올려 볼게요. 밴딩이 급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16분의 9인치죠. 자, 16분의 9인치를 4분의 3인치 밴딩기에 걸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긴 하는데 이 부분은 밴딩기가 훨씬 더 각이 예리하게 꺾인 거죠. 자, 4분의 3인치, 이거는 지금 16분의 9인치니까 그렇다 치고 4분의 1인치에다가 4분의 3인치 밴딩한 제품을 올려 보겠습니다. 아예 안 먹죠. 최대한 더 붙여서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갑니다. 근데 왜 스즈닥에서는 반경이 두 가지인 제품을 출시를 했을까요? 43도 있고 16분의 9인치도 있고. 밴딩 반경이 작을수록 유체 흐름의 원활함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전체 시스템 길이가 짧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100m 이후에 이 유체를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면은 튜브 라인이 직선으로만 되어 있어도 내부 유로의 흐름 간섭 때문에 자연스럽게 압력 감소가 있습니다. 내벽이 있고 이 부분들이 문제가 일으키는데 이렇게 곡각 지점이 있고 이러면은 와류가 생김으로써 더 압력 감소가 빨리 되겠죠.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압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압축기, 즉 컴프레서 가동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컴프레서를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기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유틸리티 라인, 서비스하 포인트는 저 뒤쪽에 있더라도 유틸리티 라인은 반경이 조금 더 큰 제품을 하는 게 고객사에는 유리한 거죠. 굳이 정글박스나 파이로트 플랜트 같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부분에는 공간이 협소하니까 이제 작은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파커사의 밴딩기 16분의 9인치 제품,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